얼마 전 중국발 요소수 대란 사태로 한국은 큰 위기를 맞을 뻔했습니다. 당시에는 물류 대란과 유통망 붕괴 등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며 사회 혼란을 걱정했었고, 수많은 산업시설들이 멈출지도 모른다는 전망에 요소수 대란 사태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주요 전략물자 수입을 중국에만 의존하다가는 결국 한국 꼴이 난다면서 한국을 비웃으며 조롱하기 바빴고, 연일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은 망할 것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수입처 다각화와 다양한 외교적 채널의 노력으로 최악의 사태의 위기는 벗어났고, 지금껏 좋은 관계로 우호를 맺어둔 많은 국가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요소수 대란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기에 아직도 지방이나 지역별로 요소수가 부족하다는 곳이 있지만, 예전처럼 품귀 현상으로 난리날 정도는 아니며 공급량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준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할 요소수가 확보되고 있어 한국은 요소수 대란 사태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을 조롱하던 일본이 요소수가 없어 난리가 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요소수를 생산한다며 공급량에 문제가 없다며 한국과는 달리 안전하다고 이야기했었지만, 정작 일본도 대부분의 물량을 중국에 수입해왔던 것으로 밝혀져 일본의 요소수 대란은 현실화되었으며, 수입처 다각화로 위기를 극복한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아무런 대응도 지금껏 취하고 있지 않아 당장 연말이나 연초에 물류가 멈춰 물류 대란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닥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통제를 받는 일본의 언론들은 요소수 부족 사태를 쉬쉬하고 있으며, 결국 이 사태를 그냥 넘기지 못하던 한 칼럼니스트에게 폭로되어 일본인들이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요소수 사태의 진실을 폭로한 칼럼니스트와 요소수 사태로 국가 마비가 오기 직전 상황에 빠진 일본의 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로 인해 한국에는 경유차나 공장 조업 등에 필요한 요소수가 부족하다는 소식이 일본의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요소수의 주 원료인 요소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던 올해 10월 중국은 요소의 수출을 사실상 제한했고, 한국의 물류와 공업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한국을 본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은 국내에서 요소를 만들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국의 위기 사태를 신나게 보도했고, 한국을 싫어하는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 중국에 의존하다가 망하고 있다며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요소수 대란은 남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일본의 메이저 언론들은 일본의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고,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일본은 요소수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걱정 없다 같은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의 이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요소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11월 중순부터 화물차 운전사나 운송기업 경영자들 사이에서는 에드블루를 손에 넣을 수 없다. 연말에 트럭이 달리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대로라면 물류가 멈춘다라고 하는 불안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일반인들은 경유차를 거의 몰지 않기 때문에 물류관계 종사자나 산업체 관계자들 이외에는 요소수 사태의 심각성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당장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프리랜서 칼럼니스트인 하시모토 아이키 씨는 일본의 언론사들이 밝히지 않는 요소수 부족 사태의 진실을 폭로하며 실제로 산업 현장의 인터뷰를 통해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시모토 씨가 인터뷰한 현장 종사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우리 회사에도 판매점과 주유소에서 에드블루의 가격 인상 제의가 왔다. 판매점은 신규 고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원료 입수의 지연이 발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늘 들여오는 주유소는 언제 정상 판매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쓰레기차는 도시를 지속적으로 돌아다니고 자동 머플러를 쓰고 있어 줄어드는 양이 일반 트럭보다 빨라서 걱정입니다. 요소수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현장은 상당히 심각해요. 왜 일본은 이렇게 조용할까 신기해요. 연말은 물류 성수기인데 이러다가는 정말 물류가 끊길지 몰라 불안해요. 실제로 일본 내 인터넷 통신 판매 사이트나 주유소 등에서는 현재 요소수의 판매 규제나 가격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그 중에는 되팔기로 인해 가격이 10배가 되었다고 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요소수를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 자체적으로 요소수를 생산하는 것은 맞지만 실상은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요소수는 일본 또한 중국에서 대부분의 요소수를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요소수는 많지 않은 양으로 실상은 물류업체 전반과 농업 현장에서는 대부분 중국산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사진을 제공해준 요소수 제조업체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가장 주요한 요소수 생산업체인 미쓰이 케미컬의 공장이 40일 동안의 수리 상황의 위기에 닥쳤습니다. 하필이면 공장의 수리 상황과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겹쳐 일본의 물류 상황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일본의 대부분의 경유차에 사용되는 요소수는 대부분 에드블루라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많은 중소업체들이 에드블루 수준의 요소수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정작 요소수를 만드는 데 중요한 원료인 요소가 중국에서 들어오지 않아 요소수 제조가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미 각 지역의 주유소는 요소수의 가격 인상을 통지하는 통지서를 배포하고 있을 정도로 요소수 부족 사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실제 요소수가 돌아가는 수요와 생산량에 대한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이런 일이 발생해도 속수무책인 상황에 빠진 상태입니다. 팩스와 도장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특유의 느린 행정 업무 처리와 사태를 빠르게 파악하여 대처하기보다는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쉬쉬하며 감추려는 일본인들 특유의 문화가 합쳐져 발생한 것으로 냄새나는 것에 뚜껑을 덮는다 라는 일본의 속담이 있듯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감추기 급급한 일본인들의 처리 방식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고 당장 연말에 사용할 요소수가 없어 산업시설 전반이 멈춰버릴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한국의 요소수 대란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즐겼던 일본인들은 정작 자기들이 난리가 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요소수 대란이 터졌을 때 우리 정부가 요소수 대란으로 수입처를 다각화하며 요소수를 구하고 있던 시기 일부 언론에서는 왜 일본에는 요소수를 요청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반일 감정의 문제를 떠나서 일본의 실상을 보면 일본도 실제로 운용하는 요소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미리 파악했기 때문에 일본에 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보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현장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산업 현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에 요소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했으니 한국에게 요청해서 급한 불이라도 끄자고 일본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껏 전략물자를 중국에 의존하는 방식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발빠르게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각종 조치를 통해 한국은 요소수 대란의 위기를 정면에서 비껴간 만큼 늑장 대처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현재 진행형의 위기 상황에 아무것도 못한 채 큰 위기에 닥친 일본의 상황을 본다면 한국의 대처 능력은 확실히 빨랐고 대단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